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안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용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 관련한 건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 특히 민주노총 차별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 노동 문제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로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국정기조에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법의 보호밖에 내몰려 있는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도저히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시장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의 보호기능이 작동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보호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대화의 길은 여기 좀 봐주십시오. 여기 불법 사업장 가득한 주얼리 노동자가 있습니다. 여기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지키라고 비 맞고 밖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업장 조사 좀 해주십시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터뷰 끝나고 나가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한 사회적 보호기구를 만드는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3자 대화의 대원칙을 지지합니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 방금 저런 작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어찌 보면 자신들의 대화 상대를 찾기 위해서 절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는 쉬운 길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 해결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하고 설득당하겠다는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출신의 장관 후보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출신의 후보로서 출마하셨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통합의 우두머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출신이 어딘지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노동행정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에도 기관차 운행을 했는데요. 1968년생이고요.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입니다. 네, 이런 사진도 보도가 되고 있고 어제도 운행을 했다고 하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우리 당이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중대가 민노총이다. 그러니까 민노총과 민주당은 사실상 자웅동체 성격의 정치 공동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당선 과정에서 그런 민노총의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훈성 인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부를 구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경련 회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라고 한다면 반대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친기업 성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고 가는구나 이런 의심을 떨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민노총 출신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오른다는 것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이 앞으로의 노동정책이 민노총이 주장했었던 노랑봉투법이라든가 친노조 성향의 정책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인사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김영은 후보자가 2006년에 당시에 철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철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아마 1,000만 원인가 이 벌금형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의 인물을 굳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었어야 하는가? 저는 다른 적임자를 찾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민노총에 대한 어떤 보훈성 인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이렇게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반론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인재 추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탄압하는 사람이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역대로 보수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이라고 하면서 노동자 탄압하고 앞장섰잖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노동자들 위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요. 역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중기부 장관은 기업인 출신이 왔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사자주의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장관은 보편성이 위주가 돼야 되고 특별한 하나의 집단을 갖고 있는 특수성은 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나타내는 게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것도 노동자 출신도 쓰고 기업인 출신도 쓰면서 다 조율하고 노동 정책이라든가 기업 정책을 통합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인사권자의 능력과 자신감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여당 대표까지 겪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들도 장관으로 앉혀서 쓰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권이 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노동부 장관에 대한 인사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특히 노동자들이 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잘된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본인이 철도 그 기관차 운전하는 중이라서 핸드폰도 꺼놓고 있어서 본인이 지금 지명 받았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노조를 악마화하고 무슨 좌파 카르텔 운운하면서 마치 시쳇말로 때려잡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이 노조를 인식하고 있던 그것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그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명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그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너무나 잘 아는, 현장을 생생하게 아는 그런 장관 후보자라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전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아마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충분히 그 의미를 더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